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은 2023년 1월 3일, 개묘년 들어서 이제 오늘 첫 이제 방송도 시작하고, 국제 시장, 그러니까 골드 시장도, 어제 2일은 1일가 대체 휴일이라서 이제 오늘 첫 개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3일 화요일인데 아시아 시장 어쨌든 스타트를 했고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스타트는 골드는 1830불대, 실버는 24불대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뭐 오늘은 저번 장에 이제 휴장이었고 또 연휴가 있었고 올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개장됐기 때문에 지난 시장을 분석할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8월 30일 날 전체적인 이제 작년도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전체적인 경제 뉴스가 시장 분석보다는 아이템별로 특집을 이제 마련해서 방송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2023년 1월 3일 한 해를 시작하는 이제 첫 장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시황 한번 체크하고 지금 전반적인 내년은 그러니까 2023년이 이제 흘러가는 방향을 한번 조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먼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국제 시세입니다. 골드 1트로 연수당 1827불 53센트, 1g당 58불 76센트, 1kg당 58,756불 41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만 3,500원, 내가 팔 때가 28만 8,500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8,579만 1,000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이 온스당 23불 92센트,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340원, 팔 때가 3,31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19만 4천원, 119만 4천원에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이제 첫 개장을 했고 등락은 좀 있지만 스타트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대체 휴일을 했기 때문에 휴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아침에 달러 지수가 103.543 103.2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103.505 이 정도 578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제 수익률은 오늘 조금 강합니다. 3.879. 전반적인 시장은 달러는 약간 빠졌는데 국채는 조금 소폭 계속 강세를 가고 있다. 지금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는 국채는 계속 상승 강세를 띌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275원, 거의 1200원대 요즘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오늘 이제 아침에 16,691불 조금 어제 저녁 오후에 저녁 때 반등을 했다가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오늘 아침에 1214불 거의 보합 내지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시황은 코인은 365일 장이 서기 때문에 휴장도 휴일도 무조건 나옵니다만은 나머지는 이제 연말 또 대체 휴일 지나고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스타트의 기준이 이제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뭐 골드 실버 시장은 나쁘지 않다. 잘 스타트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뭐 유서는 이제 월가에서 대형은행 70%가 올해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형은행에서 70%가 경기 침체를 내다본다는 얘기는 미국은 올해 경기 침체가 거의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를 가게 되면 이제 사실 올해의 자산 시장, 특히 주식 뭐 이쪽에 금융상품 쪽은 상당히 올해 좋지 않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골드, 실버는 한번 좋은 장이 올 가능성이 많다. 왜? 달러가 100포인트대로 떨어지게 되면 골드는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1월달은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인상 없겠지만 2월, 3월달은 인상이 있을 겁니다. 1, 4분기까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인상하는 기간 안에는 어쨌든 채권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달러도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 달러는 상당폭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골드, 실버 시장은 상당히 안전자산의 기능을 하면서 특히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골드, 실버 시장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외적인 여건 자체도 상당히 올해는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위험한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 안 좋고 뭐 지금 노동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뭐 국지전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간다면 오히려 골드 실버 쪽은 특히 골드 쪽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이나 베이지북 뭐 그 차이나 베이지북에서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중국 경제가 4사분기가 위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4사분기는 사실 데모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고 어쨌든 올해 중국이 1, 4분기에 지금 코로나를 잘 넘기게 되면 이 중국발 악재는 조금 벗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노동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애틀랜타 연합은 미 노동자 임금이 전년 대비해서 5.5% 정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또 부채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금도 올라야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노동시장이 조금씩 지금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 내지는 금리 정책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FOMC 위원들이 3분의 1이 교체가 된다. 그래서 교체 예상되는 인물을 봐보면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분위기가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 요렇게 지금 소식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매파 분위기, 강력한 금리 인상에서 또 내지는 강력한 긴축 정책을 써왔던 분위기가 뭐 2, 3월 달에는 계획대로 갈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매파 분위기로 돌아서게 되면 금융시장이 조금 더 좀 온화한 바람이 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올해의 자산 시장을 봐보면 작년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렇고 작년에 2022년도에는 금리를 저금리에서 조금 인상해가 올려왔죠.
23년도에는 고금리가 그대로 쭉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금리가 올랐을 때 부동산 뭐 이 시세가 하락을 하고 폭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부동산은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2019년도가 정점을 찍었고 이제 약간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반등을 쳤죠. 그래서 거품이 팍 낀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 시장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한 번 더 튀었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2019년도 내지 2018년도의 아파트 시세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2023년도 자산 시장은 그렇게 밝지가 않다. 예, 상당히 어려운 자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골드 실버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어떤 내용이 가게 되면 상당히 그 해지 물량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제가 12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외환 보유고 중에 각 나라가 골드를 많이 모았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자산 시장 흐름이, 달러가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된다면, 확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골드, 실버, 또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또 골드 해지 자금, 이런 부분들이 올해 골드 실버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외적인 여건을 이제 올해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동부 전선에 러시아 방어선을 두 군데를 지금 무너뜨렸다라고 소식이 왔거든요. 그럼 이제 1월 달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 동부 쪽이 지금 영하 한 10도, 8도, 9도, 10도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간다면 이제 땅이 완전히 얼게 되면 전차 부대, 탱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를 대공세를 지금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러시아에서도 예비 전력이 있었는데, 최근 방어선이 뚫리면서 예비 전력을 미리 쓰는 바람에 동부 전선이 지금 완전히 뚫리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선이 무너지고 또 한 번에 이 러시아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1월 달에 우크라이나에서 대공세를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뭐 전해온 소식들을 보면 거의 사면초가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첫째, 러시아가 대포나 미사일에 소위 실탄이 다 떨어졌다,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분석해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실탄이 바닥났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옛날에 교전을 하게 되면 10번을 쏠 걸 한 번 내지 2번밖에 못 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실탄 제조 공장을 완성을 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실탄을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방에서 계속 이제 실탄을 지원해줬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물량 부분에서 벌써 러시아는 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철저하게 이제 하마스라는 그 미사일을 가지고 러시아의 지휘소, 그 다음에 그 물류 창고, 그 다음에 비행장, 뭐 이런 부분을 타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소실되는 실탄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 거의 봄쯤 가면 러시아도 지금 뭐 100만 명을 동원하니 어쩌니 이야기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협상 카드를 내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뭐 얘기는 푸틴 실각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봄쯤 되면 전쟁이 거의 뭐 어떻게 봄 소식처럼 들려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뭐 경제가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은 없잖아 있다. 그게 이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 대만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또한 거기에 국지전이 터진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경제 분야에는 자산 시장에는 타격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국제전이 몇 군데 있죠.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인 여건은 올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개묘년 한 해 오늘 그 스타트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골드 실버는 상당히 올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서 안전자산, 디플레이션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해지 기능을 하는 골드 쪽이 상당히 올해 괜찮을 것 같고, 고금리 시장이 이제 지속되지만 어느 정도 2, 4분기쯤 가게 되면 이제 경제도 좀 살아나고 하게 되면 그때 또 실버도 상당히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골드가 상승하면 실버도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요. 산업적인 실버는 산업재로서의 이 수요가 높아지면서 또 한번 경제가 좋아지면 큰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이제 올해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1월 3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첫 방송입니다. 어쨌든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이 집안 내내 편안하고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